지난번에 위대한 개츠비 얘기해서 데미안으로 끝났는데 오늘 데미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데미안 얘기하기 전에 BTS는 왜 갑자기 문학을 꺼냈을까? BTS랑 데미안이랑 관련 있어요? 아유, 관련이 많아. 진짜요? 그럼 BTS의 이제 전략일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이제 보통 아이돌 음악은 사랑, 이별, 꿈, 청춘 이런 걸 말하는데 BTS는 이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지. 나는 착한 아이로만 살아야 할까? 내 안에 어두운 욕망은 틀린 걸까? 이 질문의 출처가 데미안인 거지. 왠지 BTS가 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은 했는데. 인기의 비결일 수도 있어. 내가 데미안을 처음 읽었을 때 난 진짜 화가 많이 났었어. 왜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책이 어떻게 청소년 권장도서가 될 수가 있겠어. 그죠. 저도 몇 번 읽었는데 애매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내가 중학생 때도 있고 대학생 때도 있고 막 읽었는데 내용은 잘 몰라도 이 문장들이 엄청 가슴에 남아. 그런 걸 좀 이해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뭐 정신분석 소설이 어쩌고 뭐 아브락삭스가 어쩌고 꿈, 상징, 무의식, 아니마 뭐 이런 말들이 뭐 계속 나오지.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과연 청소년들이나 이 책을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 와닿을 얘기인가. 그렇죠. 좀 어렵죠. 어려워. 네.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오늘은 데미안을 좀 쉬운 관점, 쉬운 해석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 이를테면 입문자용 해석이라고 할까? 어쨌든 내 경험상 소설 문장에 강력하고 절실한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들은 보통 그 삶이 많이 굴곡져 있더라고. 헤르만 헤세도 똑같아. 헤르만 헤세의 부모는 선교사 출신으로 굉장히 엄격했어. 그래서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엄청나게 강요해. 헤르만 헤세는 여기에 엄청나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15살 나이에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그래. 실패했어. 굉장히 반항기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바로 입원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애가 그 정도까지 하면 부모가 애를 좀 달래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헤세의 부모는 그걸 종교적으로 이기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더 헤르만 헤세가 반항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헤세의 부모는 이제 신학교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김나지움에 이제 강제로 입학시켜. 근데 여기서도 또 버티질 못하고 1년 만에 그냥 중퇴해버려. 부모하고 갈등이 크게 달해. 나중에는 아마 장례식도 안 갔을걸. 어마어마한 집안이네요. 어쨌든 헤세는 이제 바로 집을 나와가지고 서점의 견습사원이 돼. 그래가지고 낮에는 서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제 서점에 책이 많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걸 이제 독서하고 시를 쓰면서 문학적 재능을 혼자서 키운 거지. 헤세 자신도 이 시기를 재탄생의 시기라고 회상을 해. 책도 많이 읽고 있으니까.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막 억압적인 부모한테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죠. 심리적으로. 그때 헤세가 주로 탐독했던 책이 니체의 책이었어.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니체가 종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제 반발했기 때문에 헤세의 이 심정을 잘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문장이 많았겠지. 그래서 어쨌든 뭐 헤세하고 부모하고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헤세는 또 결혼도 하고 작가 활동도 막 이어가는데 헤세의 아들이 뇌수막염에 걸려. 그리고 아내는 조현병에 걸려. 아이고. 이제 큰일 났지. 이제 결혼 생활은 거의 막 파탄지경에 이르니까 헤세 역시 우울증에 빠진 거야. 이때 헤세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 많이들 이제 아는 것처럼 칼 구스타프 융의 제자인 유제르 랑이라는 사람이 헤세를 치료해. 그래서 헤세의 무의식, 그 다음에 헤세의 억압된 감정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 그때 이 고통과 경험을 작품으로 만든 게 데미안인 거지.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데미안은 니체의 철학, 그 다음에 정신 분석이 융합되는 작품이야. 그래서 어려웠군요. 그게 어렵지. 근데 우리는 계속 정신 분석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이 청소년들이나 또는 데미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걸 좀 쉽게 니체 철학으로 이해해 볼 수 없을까. 그리고 니체 철학으로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정신분석 관점에서 읽으면 훨씬 더 깊어지거든. 데미안은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거야. 한 번 읽고 마는 소설은 아닌 거지. 읽을수록 깊어지는 책. 그게 이제 데미안이 그런 책인 거지. 이제 데미안을 니체의 시각,
도덕 계보학, 초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먼저 이제 싱클레어가 5사람을 만나. 주인공이죠. 싱클레어가 주인공인데 싱클레어가 5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싱클레어는 조금씩 성장을 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첫 번째 싱클레어가 만나는 사람이 다들 이제 아는 것처럼 크로모야. 크로모가 되게 엉뚱한 요구를 많이 하잖아. 싱클레어는 크로모 요구에 따라서 돈도 훔치고 거짓말도 하고 스스로 괴로운 상태가 되는 거야. 자포자기 상태가 돼. 그래서 이제 싱클레어 심정을 담은 문장이 있어. 나는 더 이상 밝고 고요한 그곳에 끼어들 수 없었다. 나는 내 영혼을 짓밟고 내 청춘을 더럽히고 내 안에 모든 고귀하고 순수한 것을 조롱하는 것에 어떤 잔혹한 기쁨을 느꼈다. 이렇게 막 자기 학대를 하거든. 이 부분이 니체가 말하는 양심의 가책인 거야. 나쁜 짓 하고 느끼는 가책이네. 그죠? 가책. 이게 외부로 발산되지 못한 잔인성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지. 그래도 이게 싱클레어가 이때 느낀 게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이런 것까지는 알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뭐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 크로모가 그냥 갑자기 사라지니까 싱클레어는 그냥 밝은 세계에 남아서 다행이다 뭐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큰 깊은 고민은 없었던 그런 상태였던 거지. 그리고 싱클레어가 두 번째 만나는 인물이 이 소설의 제목인 데미안이지. 그렇죠. 데미안은 이제 싱클레어에게 카인의 표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 근데 이게 싱클레어한테는 큰 충격이었어.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던 얘기나 또는 교회에서 알려주던 거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거든. 데미안은 카인은 악인이 아니라 강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굉장히 다른 해석이거든. 진짜 이건 좀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니체의 노예 도덕에 같은 얘기가 나와. 강한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약한 자들은 그 두려움을 악으로 규정한다.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싱클레어는 이때부터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야. 이 절대적인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거는 없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 그걸 이제 소설에서는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한 몸에 지닌 신 아프라삭스로 표현하는 거야. 이후로 이제 싱클레어는 뭐 크나우저를 만나. 크나우저를 만나가지고는 근본주의가 본능 욕망을 억압하고 삶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아는 거지. 그리고 이제 피스토리우스를 또 만나서는 남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그리고 뭐 여담인데 싱클레어가 피스토리우스에게 굉장히 많은 걸 의지했어. 왜냐면 피스토리우스가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피스토리우스를 방문하거든. 그때 피스토리우스가 연주하던 곡이 있어. 파사칼리아 이런 곡인데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 중간에 보면 오르간 연주가 잠깐 나와. 그 곡이 이 곡이야. 사람들 그냥 왜 갑자기 이 클래식 곡이. 그래서 BTS를 데미안 얘기를 그렇지. 많이 하는 거예요. 데미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거의 갖다 놨어. 그 마지막에 싱클레어가 만나는 사람은 에바 부인이야. 에바 부인은 가르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아. 에바 부인은 단순히 한 여성이 아니라 운명 전체를 의미하거든. 에바 부인을 만나고 싱클레어는 자기 운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지. 이렇게 본 게 지금 니체의 철학이야. 니체의 철학으로 이렇게 보면 크로모에서는 양심의 가치, 데미안에게서는 선과 악, 크나우저에게는 금욕주의, 피스토리우스에게는 지식의 한계, 에바 부인에게는 운명의, 원어로 얘기하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지. 진짜 어렵네요. 근데 이게 그냥 문학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싱클레어는 그 많은 사건과 만남을 겪으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자책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렇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믿게 되는 거야.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그렇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 오늘 듣는 분들도 모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니체로 본 데미안은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